자, 이번 시간은 400페이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자, 이 부분은 이제 민법의 개념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지상권부터 이제 보게 되면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지상권하고 전세권. 공통적인 것은 둘 다 전부에는 가능하고 전부에도 가능하고 일부에도 가능하고요. 그러나 지분에는 할 수가 없고요. 둘 다 똑같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다만 농지에 지상권은 농지에 허용이 되는데 전세권은 농지에 설정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지만 전세금의 경우는 전세권에 무엇이 된다? 요소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지상권하고 전세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A가 지상권 이제 보면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A가 자기 토지 위에다가 B에게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때 이 A를 뭐라 그래요? A를 지상권 설정자, B를 지상권자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지상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자가 무엇이 돼서 권리자가 돼서 둘이 공동으로 등기를 가서 신청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신청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기록사항,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죠. 자, 필요적 기록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다? 목적과 무엇이 있냐면 목적과 범위가 있어요. 목적은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을 해야 돼. 이것이 수목소유냐, 건물이냐, 공작물이냐 명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요. 범위는 전부일 때도 기록을 할 뿐만 아니라 일부일 때도 범위를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부일 때는 뭐를 첨부를 해야 돼요? 도면을 첨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상권의 중심은 핵심은 또 존속기간이죠.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임의적 기록사항인데 민법의 최단 기간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해놨다 이겁니다. 수목은 30년이고요. 건물은 15년이고 공작물은 5년이죠. 만약에 수목 소유를 하고자 하는데 신청 정보에 15년만 써도 등기는 실행이 됩니다. 몇 년으로? 30년으로. 그 다음에 최장 기간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 같은 경우는 불확정 기간으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지상권의 경우에는 불확정 기간으로도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 철탑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더라 이겁니다. 기타 쪽에 보시면은요. 타인의 농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농작물을 위한 것은 안 되고요. 이중의 지상권 안 되고 일필지 일부의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도면을 첨부해서 범위만 표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분필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해야 된다라고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기출문제 보시면 나와 있죠. 틀린 것은 해가지고 3번에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1필의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X. 도면을 첨부하면 되잖아요. 나머지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알아보기 쪽에 보시면 석조는 몇 년이에요? 30년이고 수목도 30년이고 건물은 15년. 근데 경고한 건 30년이에요. 그 다음에 공작물은 몇 년이다? 5년이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보충학습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구분지상권이 나오죠. 구분지상권이 나온다. 구분지상권. 자,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이제 뭐가 지나갈 수 있어요? 고가도로가 지나갈 수 있죠. 고가도로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밑에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의 특징은 이중의 구분지상권 허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목소유는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구분지상권 등기할 때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요. 그 왜 도면을 첨부하지 않느냐? 도면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구분지상권은 높이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도면은 2차원이기 때문에 높이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때는 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때는 그들의 뭐를 첨부해야 된다? 승낙서가 들어와줘야 되겠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계층적 구분 건물에서 특정 계층을 소유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한 계층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지역권이 나오죠. 자,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뭐 통행이다, 뭐 인수다, 관망이다 이런 것들이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되는 물건이 바로 무엇이다? 지역권이더라 이겁니다. 지역권은 일필지 전부에도 가능하고 일부에도 가능하죠. 지분에는 할 수가 없죠. 용익물권의 특징은 지분에 할 수 없고 지역권은 전세권하고 지사권하고 달리 이중의 지역권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가능하다. 그런데 지역권은 이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승역지고 얘가 무엇이다? 유역지다. 여기 만약에 뭐 하천이 이렇게 있다. 그 여기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승역지 토지 소유자가 살짝 일부만 열어줄 수도 있지만 전체를 다 사용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승역지 토지 소유자를 무엇으로 하고 승역지 토지 소유자를 의무자로 하고 유역지 토지 소유자를 무엇으로 해서 권리자로 해서 가서 무슨 등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권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지역권의 등기를 하는데 이 지역권의 등기는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은 승역지 토지등기부 1구에다가 이 승역지의 토지등기부 어디에 1구에다가 지역권의 등기를 딱 합니다. 이렇게 지역권의 등기가 격려가 되면은요.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는 요역지의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후속 조치로서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승역지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승역지 토지의 지상권자라든지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 있더라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토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또 취득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승역지 토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줬을 때는 부기등기로 이렇게 실행이 되더라 이겁니다. A고 A가 B가 되면 이때 B의 소유권이 C 앞으로 넘어가면은요.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역권 이전이라는 것은 없고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같이 가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별도로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한다. X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같이 가는 것이지 별도의 이전 등기를 한다. X. 자, 요역지는요. 여기 이제 범위를 봤을 때 승역지는 전부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해요. 일부도 가능한데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무엇이 된다? 전부여야 된다. 일필지 일부에는 성립이 안 돼요. 따라서 요역지는 하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피르륵기상 둘이 가서 이제 등기를 할 때는 피르륵기상으로는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의 표시입니다.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요역지의 표시 이러한 것들이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기록해야 될 무엇이다?
필요적 정보더라 이겁니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다라고 보는 거고 특약사항들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기출문제 잠깐 보시면 틀린 것은 등기관은 승역지의 등기 기록에 지역권 등기를 할 때는 요역지의 지역권의 목적을 기록하고요.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도 이전된다. 아까 설명해드렸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토지 소유자를 의무자로 하고 요역지 소유자를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하고요. 4번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하고 5번 틀렸죠?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 등기에 의무자가 될 수 있더라 없다가 아니라 있다.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권은 이제 마찬가지로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가지고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는 것이 전세권인데요. 전세권은 이제 그 담보물권, 용의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전부에 가능하고 일부에 가능하고 지분의 이중에 등기 안 되고 농지에도 허용이 안 되고요. 목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세금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이제 빠지는 거죠. 근데 각종 특약사항들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도면에서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한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는데 만약 2층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 이거 건물의 일부기 때문에 과거에 도면을 첨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층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도면은 첨부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존속기간은 이제 임의적 기록사항인데요. 최장 10년이죠. 최다는 몇 년이다? 건물은 1년. 토지는 없어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자, 기출문제 보시면 옳은 것은 전세권 이전은 부기죠. 왜 부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하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부기로 하기 때문에. 2번 전세금을 기록해야 된다. 왜? 필요적 기록사항이니까. 정답 2번이네요. 존속기간은 반드시 기록한다.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4번 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는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거죠. 이쪽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시험에 출제가 된 거니까 이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40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은 저당권이 나온다. 저당권. 저당권의 경우에는요. 그 저당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의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는 않고 관념적으로만 지배했다가 후에 그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저당권이더라 이겁니다. 그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요. 신청서상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기사항이 기록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는데 필요기사항에는 채권액이에요. 채권액하고 채무자, 채무자하고 권리의 표시, 권리의 표시와 공동담보일 때는 공동담보의 경우에는 공동담보를 표시하도록 되는데 이 권리를 표시할 때는요. 그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 지상권하고 전세권일 때만 쓰는 거고요.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는 생략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저당권은요. 이 저당권은 부동산의 전부에는 가능한 거고요. 일부에는 성립이 안 되죠. 그러나 지분에는 성립이 가능하고 이중의 저당권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적 기록사항으로는 각종 특약사항들이죠. 이율이라든지 변제기라든지 손해배상 약정이라든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임의적 기록사항인데 이 저당권은요.
소유권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 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저당권의 등기는 을구의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죠?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는 을구의 부기등기로 실행이 된다 이겁니다. 또한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차이점은 이 경우에는 인감은 저당권 설정자의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요. 왜? 소유자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뭐를 첨부하잖아요?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첨부정보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설정되는 것을 공동저당이라고 하는데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 몇 개 이상일 때는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을 해야 돼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누가? 등기관이 요거 기억하시고 그럼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공동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5개 이상일 때는 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등기관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정답 2번.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한 저당권도 가능하고요. 4번.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은 건물만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는 저당권도 역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권리질권이다 이겁니다. 형식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더 알아보기에 보시면 담보목록 몇 년간 보존한다? 1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10년. 그 다음에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하고 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똑같은 내용들인데 여기서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아니라 뭐가 된다?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에요. 채권 최고액인데 이 채권 최고액에는 뭐를 포함을 해요? 이율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저당권의 경우에는 이율을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이제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해서 등기부에 기록하지만 여기에는 채권 최고액에는 이율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이율은 임의적 기록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경우도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연대 채무자이어도 단순히 그냥 뭐로만 기록을 해요? 채무자로 기록을 하고요. 가장 핵심은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 단일하게. 구분해서 기록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분해서 기록한다고 하면 X가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을 해야 되겠고 이 저당권에서 이제 근저당권에서 가장 핵심은 근저당권 이전 등기예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 얘는 어차피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변경 등기. 근저당권 변경 등기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채권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를 해요? 채권자가 바뀌면 이전 등기라는 것이고 채무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채무자가 바뀌면 변경의 개념이 되는 거죠. 뭐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도 변경이고요. 근데 채권자가 바뀌면 이전이고 채무자가 바뀌면
변경인데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하고 확정 전하고 그 다음에 확정 후로 나눠집니다. 확정 전하고 확정 후로 나눠지는데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난 후라면 채권이 이제 확정 채권이기 때문에요. 대위 변제가 가능해요. 대위 변제라든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거 하나의 원인이죠. 원인. 이것을 무엇으로 하는 원인으로 하는 이전이 가능해요.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양도라든지 대위 변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이게 꼭 나오지. 이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대위 변제 채권 양도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할 수 있다. X. 다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어요.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채권 양도다 이렇게 계약 양도라고 하죠. 계약 양도. 채권자의 지위를 넘기는 거죠.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무엇은 가능하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고요.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이제 변경이라고 하는데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 할 수가 있고요. 확정된 후에는 면책적 채무 인수, 채무를 인수하는 거죠. 면책적 채무 인수라든지 그 다음에 중첩적 채무 인수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근저당권에서는 이쪽 부분이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5페이지를 보시면은 옳은 것은 1번 보시면은요.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한 저당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구분이 아니라 단일하게. 3번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 이전 가능하고요. 4번 확정되기 전 피담보채권의 양도가 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을 할 수가 없죠. 4번이 맞는 말이죠. 5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설정자 거는. 정답은 4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근저당권 이전하고 변경에 대한 짧게 설명을 해놨죠.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고 임차권. 임차권은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고요. 신청서의 기록사항에 보시면 부동산의 전부 가능하고 일부 가능하고 지분 가능하죠. 그래서 필요계상으로는 무엇이 있다? 차임. 차임은 필요계상이에요. 보증금은 임의적계상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계상으로는 존속기간, 차임의 전급, 지급 시기, 임차 보증금, 양도라든지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이런 것들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이겁니다. 기타에 보시면은요. 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즉시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요.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 임차권의 경우는 다음 날에 대항할 수 있고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상가 임차권의 경우 입주와 사업자 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 농지는 할 수 없고요. 지분에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마지막 제 4절에 보시면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상권, 전세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바로 뭐냐면 구분 건물과 관련된 등기 절차입니다. 등기법에서 이제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등기부를 좀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등기부를 모르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계속 헤매기 때문에 집합 건물에 관련돼서는 등기부를 좀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죠. 지난번에 등기부 한번 그려 드렸었잖아요.
자, 교재에 있는 거 몇 가지만 한번 쭉 볼게요. 의의를 보시면 구분 건물의 의의, 물리적으로 하나의 건물을 즉 한 동의 건물을 구조상 내부적으로 구분하여 주거, 점포 등의 독립된 건물의 용도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한 소유권 등 권리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이제 말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요건에 보시면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거기 때문에 그 소유자의 마음이에요.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해도 되고 일반 건물로 등기를 해도 된다 이겁니다. 자, 구성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죠.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말하고요. 공용 부분은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 같은 규약상 공용 부분과 복도라든지 계단 같은 구조상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없더라 이겁니다. 자, 규약상 공용 부분 이제 보시면요. 규약상 공용 부분 취지 등기는요. 규약이라든지 뭐를 첨부해서 공정증서를 첨부하게 되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를 합니다.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건물에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때는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럼 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등기했을 때 왜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되느냐? 규약상 공용 부분이 등기가 되면 갑구하고 일구는 다 지워지거든요. 말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때는 말소가 되기 때문에 승낙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럼 3번에 표지부에다가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취지를 딱 기록을 해요. 신청에 의해서. 그럼 갑구와 을구의 등기는 다 붉은 선으로 지웁니다. 주말한다. 지금은 말소 표시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사항이 말소된, 주말된 등기 기록은 제거하지는 않아요.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거. 4번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을 둔다? 표지부만을 둔다 이겁니다. 뭐는 두지 않아? 갑구와 을구는 두지 않죠. 그 다음 규약상 공용 부분인 취지의 말소 등기는요. 만약에 규약이 폐지가 됐다. 공용 부분인 취지를 정한 규약이 폐지됐을 때는 그 공용 부분을 취득한 자가 갑구에서 무슨 등기를 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족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규약상 공용 부분인 취지의 말소 등기도 역시 단독 신청이다 이겁니다. 보충학습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408페이지에 보시면 대지 사용권. 이제 자, 이거 한번 보면은요. 구분 건물의 소유자가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A가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무엇이라 그래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A가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A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지 사용권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이 네 가지를 무엇이라고 한다? 대지 사용권이다라고 하는데, 전유 부분하고 분리처분을 금지시키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분리처분이 안 돼요.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무엇이라고 한다? 대지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유 부분하고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무엇이라 한다? 대지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대지권의 종류가 4개가 있는 것처럼, 대지사용권의 종류가 4개가 있는 것처럼 대지권도 4개의 종류를 가져요. 소유권 대지권,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 즉 요렇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게 소유권 대지권. 지상권하고 전유 부분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게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등기부에다가? 대지권은 건물 등기부에다 해요. 건물 등기부 표지부에다 합니다.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신청에 의해서 단독 신청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형식은 무엇이다? 주등기 형식으로만 격려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408페이지에 대지권에 등기해가지고 한동건물 표지부가 있고 전유 부분에 표지부가 있는데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있고 토지 대지권의 표시가 있죠. 일련 번호는 생략할 수 없음. 다 등기부할 때 설명해드렸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런 걸 쓰고요. 대지권의 표시에는 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일련 번호로서 가름하고요. 대지권의 종류와 그 비율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하고 토지를 분리처분할 수 없게끔 하나로 묶는데 등기는 어디에다 해요?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다 이렇게 하잖아. 건물하고 토지가 하나가 되는데 등기는 어디에다 해요? 이 건물에다 하잖아. 그러면은 이 토지도 대지권의 목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분리처분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등기가 바로 뭐예요? 대지권인 무엇이다?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더라 이겁니다. 대지권인 취지 등기. 이 대지권의 취지 등기는 어느 등기부에다 해요? 건물 등기부. 어디에다가? 해당하는 구. 왜 해당하는 구냐면 소유권 대지권이면은 갑구고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면 을구니까 해당 구에다가 후속 조치로서 하는 거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등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번에 건물에 1번에 뭐가 있었다? 저당권이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딱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건물과 토지를 별개로 보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기존에 어디에만 건물에만 영향을 줬더라 이겁니다. 근데 두 개가 하나가 돼 버렸어요. 하나가 되면은 이 저당권은 건물에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으면 대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등기관은 저 저당권은 어디에만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고 부기를 딱 해줘요. 요게 그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무엇이다? 건물만의 취지의 등기더라 이겁니다. 건물에만 영향을 준다 이런 거죠. 그 등기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있는 거야? 건물 등기부. 어디에? 해당 구에. 누가? 직권으로. 형식은 어떻게?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 등기부만 쳐다보고 토지 등기부는 별도로 쳐다보지를 않죠. 왜? 우리가 두 개가 하나로 묶이면 그 이후에는 전부 다 건물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다 합니다. 그럼 그 효력이 어디에 미쳐요? 대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개가 하나로 묶이기 전에 토지에만 저당권이 있었다. 토지에 저당권이 있으면은 그 사실을 건물 등기부 어딘가에는 그걸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한 등기가 바로 무엇이다?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어느 등기부? 건물 등기부. 정확하게 어디에다 표시를 해놓냐면은 전유 부분의 표지부에다 그걸 기록을 해줘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직권으로 표제부니까 무슨 형식이 돼? 형식이 뭐가 된다? 주등기가 되더라 이겁니다. 오른쪽에 보충학습의 표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기출문제 잠깐 보시면 표지부에 기록되지 않는 거 건물 번호 들어가는 거 맞고요.
대지권이 있을 때는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의 표시에 표지부에 대지권의 표시를 쓰고요. 한동 건물에는 소재 지번 쓰고요. 대지권이 있을 때는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표지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사항을 기록하고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에 표지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해당구에. 해당구. 건물도 아니고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 대지권이라고 하는 뜻을 기록해야 된다. 5번이 틀렸죠. 다음 페이지.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 분리처분을 금지하잖아요. 분리처분을 금지한다 이겁니다. 저 이제 보시면 건물이 있고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건물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소유권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유권하고 이 토지의 소유권이 서로 뭐가 되면 안 돼요?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이 결과적으로 이 A와 A가 서로 헤어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여기가 A면 여기도 뭐가 돼야 돼요? A가 돼야 돼요. 여기가 A가 되면 여기도 뭐가 된다? A가 돼야 된다. 분리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A가 무엇이 되면 B가 돼버리면 어긋나 버렸잖아 지금. 여기는 B인데 여기는 A니까 분리됐다라는 거죠. 이거 허용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소유권이 B로 넘어가면 여기는 B인데 여기는 A잖아. 분리돼 버렸죠. 이거 허용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A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건물이죠. 건물. 이쪽이 건물만이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서는 토지죠. 토지만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건물만 소유권을 무엇하면 이전하게 되면 건물만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분리돼 버리잖아. 안 된다 이거야. 토지만 이전이 되면 또 역시 분리돼 버리죠. 안 된다 이거죠. 건물만의 이전 등기도 안 되고 토지만의 이전 등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전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저당권이에요. 가등기도 마찬가지고 가압류 이것도 다 마찬가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엄청 나왔을 때 난이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허용되는 것은 뭐냐 이거죠. 분리해서 처분하지 않는 거라면 허용이 돼요. 그럼 건물이 이렇게 쓰면 방이 4개더라요. 건물이. 방이 4개인데 요 하나에다가 뭐를 설정해 줬어요.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 가능하겠죠. 따라서 건물만에 대해서 전세권하고 임차권을 설정해줘도 C한테 전세권을 설정해줘도 임차권을 설정해줘도 AA는 변함이 없잖아. 분리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거야. 토지도 마찬가지로 여기 많이 놀고 있으니까 이 토지의 용익물권하고 임차권 설정해도 상관없겠죠. 이 토지에 용익물권하고 용익물권 임차권을 설정해줘도 무방하더라 이겁니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소유권 대지권이다. 허용되는 것은 그럼 뭐 찾으면 돼요? 그냥 용익물권 임차권 쓰시면 편안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나왔을 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묶이는 것이 바로 소유권 대지권일 경우거든요. 만약에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바로 무엇이다? 전세권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권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전세권이 이 두 개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뭐가 되면 안 돼요? 두 개가 분리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물만 이전이 돼버리면 분리돼 버리니까 안 되는 거고요. 여기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는 따로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토지만 소유권이 이전이 돼도 그대로 AA는 변함이 없잖아. 핵심이에요. 전세권을 이전해 버리면 A가 되는데 A, B가 되는 거니까 안 된다 이거죠. 이게 핵심이죠. 따라서 건물만은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얘랑 분리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도 역시 허용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근데 토지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토지 소유자는 따로 존재하는 거죠. 토지만의 소유권 이전이 돼도 A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허용이 된다 이거죠. 허용된다 이겁니다. 허용된다. 그래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으로 하는 전제로 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이겁니다. 전제로 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 대신에 뭐는 안 돼요? 전세권을 무엇이 안 돼? 전세권 이전은 허용되지 않아요. 전세권이 이전이 되면 얘는 안 된다. 전세권이 이전이 돼버리면 분리돼 버리잖아. 금지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전을 무엇으로 하는?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뭐 저당권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전세권 대지권이죠. 이게 바로 전세권 대지권이에요. 대지권의 종류가 전세권, 대지권의 경우다. 전세권, 대지권의 경우는 건물만 이전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대지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물만은 이전할 수 없어요. 다만 대지권의 종류를 역시 불문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뭐는 가능해요?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10페이지 기출문제를 보시면 대지권의 등기가 격려된 후에도 허용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문제예요.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용의문권하고 임차권을 찾으시면 돼요. 보기에서. 딱 보면 3번 보이죠? 전세권.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1번은 왜 안 돼요? 건물만 이전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는 근저당권도 안 된다는 거고 토지만 이전 안 되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4번도 건물만을 목적 근저당권. 5번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는 가등기도 역시 허용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오른쪽 페이지는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대지권의 경우에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대지권이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 전세권, 대지권에 따라서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허용되는 건 뭐 찾으면 돼요? 용의문권, 임차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전세권, 대지권일 때는 토지만은 이전에도 무방하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합기공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정리를 했고요. 합기공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단기간에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론이 뒷받침이 돼야만 합기공의 내용을 쫓아올 수가 있어요. 또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했던 기본 강의라든지 심화 과정을 꼭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합기공에 관한 내용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계속 우리가 기출문제 특강이라든지 요약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모자랐던 부분들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해서 진도를 꼭 쫓아오시면서 정리하시고요. 근데 문제풀이도 있고 기출문제도 있고 뭐 특강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는 과정이 됐으면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합기공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제 기출문제 강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